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열리는 날인데 그 전에 먼저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700명대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이 최근 2주간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했더니 감염원이 뚜렷한 집단 감염보다 확진자를 개인적으로 접촉한 일상 속 개인 간 감염 비율이 크게 늘고 있고요. 무증상 비율도 40에서 50%에 달해서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간의 감염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백신을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사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러스 벡터 계열 백신 구매 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국내 한 제약사가 8월부터 해외 제약사에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해서 승인된 백신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월 15일 0시 기준으로 총 69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는 4만 5,520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128만 5,909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요. 2차 백신 접종자는 2명이 추가돼서 총 6만 569명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죠.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기존의 주택은 물론이고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도 그 신고 대상입니다. 거래가 투명해진다는 기대 효과는 있지만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르고 또 전세 가뭄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새벽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대학생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난 건데요. 안타깝게도 함께 타고 있던 대학생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차가 추락한 지 6시간이 지나서야 근처 주민이 물 위에 뜬 차량 범퍼를 보고 신고했습니다. 소방구조대는 수심 11m의 물속에서 남성 2명을, 차량 내부에서 여성 3명을 발견했는데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이나 음주운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오늘 저녁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북부, 충남 서해안은 낮까지, 강원 영서는 저녁까지 5mm 내외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충남 남부 내륙과 충북,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도 낮 한때 약한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지나고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은 밤 한때 매우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1도, 한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2도 선이 예상됩니다. 낮에도 찬 공기 때문에 선선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가벼운 외투 하나 그리고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행복한 아침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이죠.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과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행복진료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지 첫 번째 힌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정준하 씨 다이어트. 그렇죠. 오늘 저 근황의 주제가 근육이구만. 근육인가요? 네. 아니면 다이어트 했다가 아니면 뭐 근육을 키운 아니 뭐 뭐 그런 거? 피골 상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많이 저 많으셨죠. 피골 상점이에요. 아니 근육 운동 저 두 사람이 저렇게 많이 했는데. 자, 두 번째 힌트요. 네. 두 번째는 보면 뭐 당뇨, 암, 치매, 고혈압, 혈관 질환. 네. 이게 뭘까요? 종합병동인데요. 그렇죠. 보면? 저게 무슨 근육하고 관계가 네, 이 WHO에서도 지정된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바로 이것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중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근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근육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걸리지 않잖아, 그죠? 근육이 아니고. 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다음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달 만에 8kg 정도 체중을 감량했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저를 늘 괴롭히던 고혈압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피부가 축축 늘어지고 더 늙어 보인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특히 팔뚝살이 늘어져서 이제 날씨도 점점 풀리는데 반팔을 못 입을 정도입니다.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이게 축축 처지고 살이 잘못 뺀 건가? 그러니까 아까 그게 근육맨들 두 명이 나왔지만 네. 이게 근육 늘리면서 이 두 사람 다 얼굴이 좀 그러니까 네. 급격하게 줄면서 이게 흘러내렸죠 그때. 네.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게 확 모르겠네 오늘은. 그죠? 예, 자 뭐예요? 젊고 가볍게 10살 젊어지는 동안 다이어트.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젊어 보여야죠. 다이어트도 잘해야 돼요. 맞아요. 네.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면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군살. 네. 정말 맞습니다.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맞아요. 네. 이 비만은 모든 종류의 사망률 통틀어서도 20% 정도 상승시킨다고 하고요. 또 고혈압의 가능성도 2.7배. 그리고 당뇨의 가능성이 2.7배, 고혈압이 2.2배 정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고중성지방 혈증까지도 2배 정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사실 비만 이거 빨리 해결해야죠. 예.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사실 또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보충 설명을 하자고 그러면 그냥 과체중인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마치 하루에 담배 반갑 한 10개 피 정도를 피고 있는 것처럼 몸에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건강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에서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네. 얘기했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만성 질환처럼 이제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만병의 시작과 끝이 비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비만은 단순 미용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 코드가 부여가 된 질병이니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영상이 하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몸무게, 게다가 운동을 해도 계속 늘어만 가는 뱃살. 비만을 그냥 방치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복부 비만을 방치할 경우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심하면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비만.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즘 점점 옷이 얇아지는 계절이 왔죠.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되신 이분. 근데 열심히 몸을 이거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지방 좀 분해달라고 두들기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두들겨요. 아, 괜찮아요. 맨날 해서 안 아파요. 일주일에 꼭 2번은 빼놓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쉽게 빠지지 않는 살. 거기에 또 하나 그녀의 고민은 살이 쪄서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아, 이게 지방이지 다 뭐 이게 삼겹살이지. 지방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주부는 힘들게 운동을 하다가 기력이 떨어지면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고구마 말랭이.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속이 든든하고 또 영양에도 좋고 살도 안 찌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걸 내가 열심히 먹는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량이 높은 간식 대신 챙겨 먹게 된 고구마. 덕분에 힘을 내어 다시 열심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 후 저녁 시간 그녀의 식단을 잠깐 살펴볼까요? 칼슘 섭취를 위한 멸치 볶음도 보이고요. 백미보다는 약이 되는 잡곡밥에 활성 성분이 많다는 파김치, 식이섬유가 풍부한 찐 단호박까지 영양가가 잘 갖춰진 듯합니다. 요즘 배가 고파서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나는 원래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밥 잘 먹어요. 운동을 한 날에 과식을 했다 싶을 때면 집에서 운동을 더 하는데요. 나는 살이 찌고 그래서 더 나이가 들어 보여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요즘 주부의 목표는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그녀의 다이어트는 왜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가장 큰 고민, 복부 초음파를 진행했습니다. 복부 피하 지방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복부 둘레도 확인해본 결과 헐 93cm, 85cm 이상은 표준을 넘어선 비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평소에 운동은 좀 하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인데 한 시간이나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어요. 자주 즐겨 드시는 음식이 따로 있으세요? 뭐 고구마 멜랭이나 단호박 또 건가루는 아몬드하고 무하고 같이 먹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30-40분 정도를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고구마 말랭이는 고구마를 말려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칼로리가 그래서 일반 고구마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주부의 잘못된 운동법, 꾸준히보다는 간헐적으로 힘들게 하는 운동 습관, 그리고 수분기 없는 고열량 간식을 섭취한다는 것. 극단적인 다이어트 때에는 우리 몸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게 분출됩니다.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에 지방을 쌓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의 역할도 요요 현상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비만,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과연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내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내 몸한테 미안해지는 거죠. 고혈압, 당뇨 이런 건 평생 관리하잖아요. 네. 비만도 평생 관리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비만을 없애기 위한 다이어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요.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보시는 것처럼 뭐 조영구 씨나 또는 뭐 아까도 나왔던 이제 장준하 씨 같은 네. 경우, 이게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얼굴이 갑자기 10살 정도 더 먹은 것 같은 노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두 분이 다 이제 별명이 촌농. 네, 흘러내린다고 해서 촌농이라는 그때 별명을 갖게 되셨는데, 저렇게 결국 뭐냐, 다이어트, 살을 빼는 건 좋은데 자꾸 빠져야 될 때는 그대로 있고 엉뚱한 데가 빠지면서 또 확 늙어버리는 그런 얼굴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게 참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 두 분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다이어트 이후에 급격한 노화로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 한의원에서도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게 나 얼굴은 좀 안 늙게 해봐라. 사실 근데 몸이 그렇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고민이 뱃살은 빠지는데 얼굴은 그대로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바로 행복진료실의 주치의들 아니겠습니까? 동안도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동안 다이어트의 비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아, 너무 좋죠, 그러면. 동안 다이어트. 괜찮다. 근데요, 이게 중요한 게 제 주변에서도 보면요, 살은 빠졌는데 살짝 늙어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맞아. 이게 갑자기 얼굴이 훅 꺼지니까 어. 정말 약간 한 5, 6년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근육 만든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 네. 고생하는 거거든, 사실. 고생해서. 맞아. 이게 고생이란 말이야. 아니 또 헬스 하는 네. 사람들에게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찐 살이 가장 나중에 빠진다고. 뱃살이 먼저 찌잖아요. 이게 가장 나중에 빠져요. 맞아요. 얘 뺀다고 시작하면 이런 데가 먼저 빠져갖고 쭉쭉 처지는 거죠 이게. 자, 건강 나이를 되찾고요. 이 동안도 유지할 수 있는 비법. 오늘 저희 행복진료실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살 젊어지는 동안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먼저 그 소리 빵빵 치시는 장민호 교수님 거부터. 뭐요? 10분? 10분? 아, 10분을 깜빡 자. 살짝 잠들면. 쪽잡. 살짝 자는 거야. 네, 오늘 제가 이 다이어트 분야에서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10살을 젊어지게 하는 하루 10분만 하면 되는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너무 좋다, 10분 운동. 10분 운동이면 10분 운동에 동안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 네, 이 체중 감량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운동만 한 게 없겠죠. 네. 그런데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생이죠. 진짜 고생이거든요. 네. 바로 네. 이때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고 또 많이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과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는 뭐 적당히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좋은 작용도 하지만 아무데나 붙잡고 시비를 걸게 돼요. 여기 가서 이 세포도 공격하고 세포 안에 들어와서 DNA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세포의 노화를 앞당기기 때문에 내 몸 전체의 노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거죠. 살은 빼고 싶고 늙어 보이긴 싫고 살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죠. 살만 쏙 빼면서 젊음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그렇지. 빨리. 네. 갑니다 일단은 저희. 네, 근력 스트레칭 하면은 이 활성산소를 좀 흡수하기도 하고 네. 또 많이 생성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포인트는 딱 10분이에요. 10분만 하면 10살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네, 제가 그렇죠, 한번 나가서 네, 배워볼게요. 그럼 한번 할까요? 네. 우선 매트가 필요하네요. 아, 그렇죠. 일단 매트예요. 우리 한번 무릎을 꿇고 좀 앉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 동작은 상체와 하체를 좀 나눠서 할 건데요. 네. 먼저는 우리 상체에 있는 팔뚝살, 등살 이런 데가 되게 많이 걱정이 되시죠. 팔뚝살 맞아요. 걱정이에요. 이게 있으면요, 맞아요. 정말 오태가 흐트러져요. 맞아요. 그래서 네. 스트레칭 방법으로 이걸 좀 해결해 드릴 텐데, 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앞쪽으로 내밀어 주시고요. 그리고 집에 아마 작은 이런 생수병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양손에 들어주시고, 네. 자, 뒤쪽 발은 쭉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쪽으로 15도 정도만 기울여 주세요. 이때 복근이나 등 쪽에 힘을 잔뜩 주셔서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쪽 팔씩 쭉 앞쪽으로 네, 해서 네,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올려주시고요. 자, 이때 턱이 너무 앞으로 이렇게 쭉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 둘씩 번갈아가면서 하나. 자, 자세를 유지하고요. 둘. 자, 자세를 유지하면서 셋. 어때요? 좀 등 쪽이 쫙 펴지는 것 같은, 팔처럼 펴지는 것 같은 그러네요. 느낌이 드시죠? 자, 넷. 이게 힘이 좋습니다. 제법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조금 운동이 됐다 싶으면 발을 바꿔서 네. 네. 자, 다시 하나. 하나. 네. 아주 간단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칭과 함께 팔뚝살, 등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상체를 오늘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자, 두 번째 동작도 알려드릴 텐데요. 자, 두 번째는 하체. 사실 하체 해도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사실 상체는 무조건 가늘수록 좋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지만 하체는 무조건 가늘어서는 안 됩니다. 하체에 어느 정도 근력이 있고 조금 적절하게 이 부피감이 있는 것이 결국은 노화를 좀 예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체는 너무 가늘게 만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좀 하체가 가늘어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럴 때는 자, 똑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최대한
같은 일직선상에서 쭉 뻗어주세요. 자,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자,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최대한 구부려 주겠습니다. 자, 천천히. 이거 유연해야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쭉 앞으로 뻗고 최대한 구부려 주세요. 둘. 자, 이번에는 팔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네. 반대쪽으로도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요. 자, 숨을 들이쉬고 둘, 후. 네, 이렇게 완전히 구부려 주시면 되겠어요. 허벅지 안쪽도 대단히 많이 당겨지고요.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 둘. 근데 이거 굉장히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아마 이 허벅지 안쪽, 바깥쪽이 모두 다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요걸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해 주셔도 상체 5분 정도, 그리고 하체 5분 정도 해서 10분만 투자하시면 상하체 모두 다 유연해지고 근력도 유지하면서 스트레칭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주의할 점은 혹시 없을까요? 뭐 일단은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구부리는 동작에서 무리가 가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냥 아래쪽으로만 좀 앉아주시는 방식으로만 하셔도 앉아서. 상관없겠습니다. 네. 10분만 투자하는 네. 동안 다이어트 비법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등이 쫙 펴지는 아까 네. 저도 뒤에서 따라해 보니까 네, 느낌이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 팔뚝살이 정말 안 빠지거든요. 네. 근데 요거 좀 하게 되면 나중에 좀 빠질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살면서 시원해요. 스트레칭 잘 안 그렇죠. 하는데 맞아요. 쭉 이렇게 늘려주는 것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수밥상입니다. 장수밥상. 네. 운동했으니까 먹어야지.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요, 묵은 살 쑥 빼면서 포만감을 조금 채울 수 있는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맛있게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보은사원의 장수밥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장수밥상을 차려주시려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그쵸? 오늘은요, 제가 요거 준비했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바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구나. 네, 미나리가요, 비타민도 많지만 이게 무기질도 굉장히 풍부해서 노화의 방지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하는데 탁월하게 네. 식이섬유도 좀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묵은 살도 쏙 빼면서 아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미나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활성산소하면 미나리죠? 맞아요. 네. 맞아요. 미나리는 딱 이런 분들이 드시면 돼요. 왜 나는 쟤보다 좀 더 늙어 보이지? 왜 나는 자꾸 살이 찌는 거야? 왜 자꾸 몸이 이렇게 무겁지? 이런 분들이 딱 챙겨 먹어가실 게 요 지금 미나리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식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채소들은요. 독성이 있거든요. 특히 효과가 좋을수록 독성이 강한데 이 미나리는 네. 효과는 좋은데 독성이 없기로 유명한 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먹는 양에 좀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열량을 봐도요. 100g당 16kcal. 뭐 이거 먹고 살쪘다 그러면 그건 거의 코끼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식이섬유와 무기질, 그다음에 칼슘, 철분 이런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 장 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이나 중금속 같은 것들을 쏙쏙 제거하는 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결과적으로 봄에 꼭 먹어야 되는 채소 중에 하나. 미나리 저도 좋아해요. 이게 저 생선 매운탕이나 맑은탕 먹을 때 그럴 때 위에다가 쫙 얹었다가 바로 싹 건져서 먹어. 그리고 좀 그다음에죠. 여기 미나리 추가해 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죠. 그렇죠. 미나리 너무 맛있는데요. 이 미나리를요, 저희가 이제 생으로 먹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아주 맛있게 먹는 미나리 겉절이, 그다음에 미나리 잎 가지고 만드는 미나리 잎쌈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모 선생님은 오늘 뭐 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오늘 미나리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움 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요, 미나리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네. 요 미나리 굉장히 싱싱하고 향도 좋잖아요. 네. 자, 이제 우리 예인 씨 차례. 또 요 퀴즈인가요? 네, 요 시간을 정말 저는 기다립니다. 예인 씨, 네.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미나리? 우선 굉장히 네. 길잖아요. 네. 길고 통통한 녀석으로 고릅니다.
땡. 땡이에요? 미나리 너무 긴 거는 안 되고요. 적당하게 길이감이 있으면서도 잎과 줄기의 양이 3분의 1씩 딱 나눠져 있어야 돼요. 잎이 3분의 1, 줄기가 3분의 2.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미나리가 이렇게 굵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만 돼 있는 걸로 묶어져 있으면 요거는 구입하지 마셔야 돼요. 너무 두꺼우니까 좀 억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미나리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이제 다듬어 손질하는 거는 뭐 아주 쉽잖아요. 네. 미나리 무슨 벌레 나오고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거머리. 옛날에는 뭐 미나리 깡 뭐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요새는 미나리를 굉장히 깨끗한 수경 재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벌레 뭐 거머리, 실거머리 이런 거 좀 없는데요. 그래도 어머님들이 조금 위생적으로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 방법 쓰시면 됩니다. 미나리 있으면 이 앞부분에 있는 사실 미나리는요 수경 재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만약에 뿌리가 있으면 요걸 조금 적당하게 자라서 물에다가 심어놓으면 또 자랍니다. 네, 그럼 저는 관상용으로 이제 주방에다가 쫙 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좀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너무 굵은 줄기 부분, 네. 이 부분은 좀 잘라내세요. 또 잘하는구나.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는 요거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요거 딱 지켜주셔야 돼요. 요렇게 담근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요. 네. 요거 보이세요?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유기? 네, 요거 노수저예요. 노수저. 네. 예전에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님들은 예전에 이제 미나리 이렇게 실거머리 같은 거 많다고 물에다 이렇게 담근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넣으셨는데 그게 사실 위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노수저 넣습니다. 이러면 혹시 모를 그 벌레라든지 이물질이 노수저에 좀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요거 식초예요. 식초. 예, 노수저를 한 20분 정도 담그고 난 다음에 요거 빼고 그다음에 식초를 이렇게 끼얹어서 약간의 살균 효과를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헹굼물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서 건져주세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건졌으면 요 미나리는 이렇게 잎하고 줄기하고 좀 분리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잎 가지고는 쌈을 만들 거고요. 줄기 가지고는 한국식 샐러드인 겉절이를 할 건데요. 네. 이렇게 좀 나눌게요. 그래서 줄기 부분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확실히 너무 굵지 않은 걸 고르는 게 진짜 포인트가 맞아요. 되겠네요. 만약에 샐러드 먹는데 이렇게 굵은 거 먹으면 그쵸. 좀 씻기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잠깐만 제가 갖고 올게요. 네. 좀 놔야 되겠네요. 미나리 이렇게 놓고요. 네. 그다음에 요 샐러드에 들어가는 거 가장 좋은 게 저는 뭐 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수분감은 좀 많아야 다이어트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이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앞에 이렇게 잘라서 반을 이렇게 가르세요. 바늘.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샐러드식 겉절이 만들 때는 절대로 절이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를 되도록이면 이렇게 얄푼얄푼하게 썰어주세요. 좀 길게 수분감 있게. 네. 오이 많이 넣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요. 그래요? 그러면 아삭하니 좋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인 씨 말 듣고 좀 많이 넣을게요. 오이 못 드시는 분 없죠? 오이 다 그럼요. 드시죠? 없어서 네. 아유 뭐. 옆에 계시네요, 옆에. 저는 오이를 안 먹습니다. 예. 좀 있어. 우리 아들. 맞아요. 오이 알러지. 오이나 오이 뭐 알러지 수박 있는 안 드시는 분들 맞아요, 계세요. 이 오이가 향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샐러드로 잡수시면 또 향이 또 약간 없어지니까 이것도 네. 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미나리도 조금 더 넣을까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렇게 미나리 향이 너무 좋아요. 향긋하니 정말 네. 좋죠, 미나리. 그리고 이 미나리 고를 때는 일단은 향 먼저 맡아보세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싱그러운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요새 햇양파가 나왔더라고요. 이 햇양파가 굉장히 향이 달달하고 맛있어요. 네. 요거는 그냥 아린 맛이 조금 별로 없어서 요새는 생걸로 많이 잡수시거든요. 요거 내가 너무 맵더라 썰어 놓으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요 찬물에 한 2번 정도 헹궈 주시면 매운맛이 좀 빠집니다. 네. 요것도 이렇게 좀 넣어 주세요. 햇양파 달고 맛있죠. 맛있죠. 네. 저는 요거 된장 찍어서 잘 먹어요. 어.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어야 돼요. 네. 양념장만 만들게요. 양파는 양념장 간짜장이. 만들 때는 양파는 간짜장이라고. 쟁반짜장도 괜찮아요. 요 만들 때는 일단은 고춧가루 좀 들어가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매콤해서 이 캡사이신이 또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가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설탕보다는 이렇게 청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리고 요게 국간장하고요. 진간장을 좀 넣고요. 네. 되도록이면 소금 간을 세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넣고 그리고 요거 다진 파 좀 넣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식초예요. 우리가 그 샐러드식 겉절이를 먹을 때는요, 약간의 새콤한 맛으로 먹으면 간이 좀 슴슴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너무 짜다 이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꼭 짜게 드시지 마시고 식초를 조금 가미해서 잡수시는데 나는 그 샐러드에 식초 많이 들어가니까 좀 싫더라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요거 들기름을 약간 들기름. 넣어주면 이 식초 맛을 살짝 감해주면서도 맛을 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들기름 약간 넣고요. 제가 지금 소금은 안 넣습니다. 하나도. 네. 그리고 깻가루만 옆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놨으면 요거 바로 그냥 바로 버무리시면 돼요. 이거 맛이 또 궁금해요. 네. 그냥 미나리를 생으로 또 네. 넣고. 이렇게 생으로 먹는 미나리는요, 되도록이면은 양념장이 약간 걸쭉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무른 상태가 좋아요. 좀 가볍게 이렇게 그쵸? 그냥 가볍게 네. 그냥 이게 샐러드처럼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오이도 아까 제가 절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싱그럽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단 이렇게 미나리 겉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 두고 잡수시면 수분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먹기 직전에 바로 무쳐 먹고 딱 한 끼로 끝내셔야 돼요. 양 조절 잘 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요거 네. 사실은 굉장히 요게 지금 슴슴해가지고요. 네. 그냥 막 드실 수가 있어요. 짜지 않게. 자, 이렇게 거의 버무려졌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약간 고소한 맛을 하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깻가루를 좀 넣고. 그럼 소금, 설탕 아예 안 들어가요, 네, 선생님? 아예 안 넣었어요. 그래야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싱그럽게 먹는 한국식 샐러드 겉절이에는요, 절대로 소금, 설탕을 많이 넣지 마세요. 네. 야, 근데 뭐 솔직히 저렇게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다이어트 하면 맨날 아침, 점심, 저녁 저거만 먹어야 되니까 참. 그쵸. 맨날 밥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쌈도 알려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자, 요거 제가 우리 예인 씨 한번 먹어보라고 한번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젓가락 여기 있어요? 아우, 손으로 먹을 뻔했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오이 안 드신다 빼고 그랬죠? 드세요. 네네. 오이 빼고 요거 제가 그럼 미나리하고 양파 쪽만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슴슴하지 않아요, 선생님? 슴슴하지 않아요? 네. 간 딱 좋은데? 국간장으로 간을 했잖아요. 이 국간장의 우리나라 전통 간이 사실은 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짜지 않아요. 감칠맛도 좀 있고 어때요? 근데 맛이 괜찮죠? 미나리 향이 너무 좋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딱 먹는 미나리 네. 향이요. 너무 싱그러워서 정말 지금 미나리는 한번 꼭 잡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거 보니까 오징어 데쳐서 저기다 이렇게. 요즘 저 와. 백숙, 얇게 한 백숙에다 저거 네. 미나리 얹어 먹어도 그것도 맛있어요. 백숙에도. 예. 참 진짜 우리 맛있네요. 차박사님이 다채롭게 먹는 걸 아까 먹는 거는 잘 먹어요. 백숙에는 또 저렇게 안 먹어봤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물을 살짝 백숙을 살짝 묽게 하면서 위에 미나리 얹어가지고 미나리 건져 먹는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미나리 겉절이만 드리니까 저것만 먹으니까 약간 좀 심심한데 하실 것 그쵸. 같아서 아이. 미나리 잎쌈에다가 뭘 싸 먹을 거냐면요.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삼겹살이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그거는 저건데 금단의 음식인데 그래서 삼겹살을 먹을 수 없으니까 오늘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바로 저지방이면서도 단백질량은 굉장히 풍부한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살짝 구이 양념을 해가지고요. 네. 미나리 잎에다 싸먹는 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맛있겠다. 그쵸? 일단은 미나리 잎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근데 꼭 뭐 잎만 들어가서 될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줄기까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쌈을 그냥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대부분 이제
아버님들 이렇게 해서 많이 잡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잡수시면 돼요. 요거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요새 햇양파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햇양파 요렇게 슬라이스해서 도톰하게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마늘종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마늘 대신에 마늘종 잡수시면 약간 속 쓰린 것도 좀 없앨 수 있으니까 요 마늘종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요 불판 위에다가 미리 요거는 좀 올려 놓으세요. 이렇게. 아유, 이 아침에 불판을 막 보니까 이 아침에도 막 설레네요. 설레시죠? 네. 아우. 오늘 더 설레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좀 구워 놓으세요. 우리 차 박사님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없어서 못 먹죠. 아유. 자,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요, 뭘 하느냐? 바로 이제 우리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준비하시는데요. 이 네. 뒷다리살 두께 보시면 여기 보세요. 0.7cm 정도로 이렇게 도톰하게 뒷다리살 불고기감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식감을 조금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두껍게 해서 도톰하게 해서 훨씬 더 맛있게 하는데 단 이렇게 도톰하니까 요거를 연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연육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일단 간장 연육을 시킬 거예요. 연육이라는 게 뭐냐면 고기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익혔을 때 씹히는 식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네. 소화도 잘 되게 하는 게 바로 연육의 효과거든요. 연육을 잘 하려면 어떤 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간장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네. 간장하고요. 요게 맛술이에요. 맛술. 아, 네. 약간 이 고기의 냄새도 잡아주는. 그쵸. 네. 그리고 요거는 마늘이에요. 요것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오. 제가 요거는 우리 예린 씨처럼 네. 약간 요리 초보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붓으로 그냥 바르세요. 이렇게. 오. 편하다. 그냥 부어두면 안 되나요, 선생님? 바르세요. 왜냐하면 바른 거하고 부은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오. 이렇게 바르게 되면 안에까지 촘촘하게 아. 지방살 안에까지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훨씬 더 연육이 잘 되거든요. 네. 이렇게 발라주어야 시간이 좀 빨라져요. 아. 만약에 그냥 훅 붓잖아요. 네. 그러면 한참 걸려요. 두툼하니까. 어딘 되고 어딘 안 되고 또 막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럼 남은 거 어떻게 하느냐? 요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 제가 요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로 좀 발라놨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올릴 거예요. 네. 우와. 아, 이 소리. 오늘 다들 표정이 좀 평소와 다르신데요? 고기가 나와서 그런가? 그리고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삼겹살 먹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요, 이 뒷다리살 가지고 먹으니까 그 삼겹살 먹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바를 때 제가 오늘은요, 양념장이 없어요. 딱 이렇게 고기의 맛으로만 미나리 입쌈을 먹을 거예요. 왜? 양념장을 하면 또 소금간 염분기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불러요? 밥을 불러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이 고기의 맛과 미나리의 싱그러운 향으로 먹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하면서 고기 먹고 싶어 했던 그 포만감을 딱 이걸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저 고기 탈까봐 이보은 선생님한테 빨리 급하게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 가끔 이제 고기 구울 때 보면은 네. 불을 좀 이렇게 세게 달군 다음에 탁 구워서 네. 표면을 살짝 익혀갖고 육즙을 잡는 게 있는데 네, 네, 지금 돼지고기나 저렇게 양념을 살짝 바른 건 불판을 이렇게 좀 많이 달궈야 되나 아니면 살짝 달궈서 해야 되나? 아, 지금요, 요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간장구이를 했잖아요. 네. 간장구이를 할 경우에는 이제 양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판을 오랫동안 달궈 놓으면 간장이 탑니다. 양념 때문에. 그래서 살짝 요럴 때는 불을 세게 했다가 나중에 살짝 줄여서 구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 번 더 구워 먹어요. 입쌈을. 그러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서. 오,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채소를 올려놓으면 네. 채소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불판이 과열되는 걸 좀 막아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양념 같은 게 열이 너무 많이 받아갖고 겉에 타버리는 네. 또 속은 안 익는 이제 그런 사태를 제가 좀 막아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양념은 계속해서 살살 좀 발라주고. 한 번씩만 바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르시면 또 짭짤해서 짤 수가 있으니까요. 딱 이렇게 양파와 마늘종과 요 그 미나리 잎 부위와 해서 고기와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해서 싹
구우면 돼요. 네. 제가 좀 비주얼이 굽고 너무 좋아요. 있을게요. 네. 아니 저렇게 고기 향이 싹 나오니까 우리 지금 저녁 드시고 와서 앉아 있는 거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고기가 치 익는 소리를 들을 때 네. 갑자기 긴장이 확 되는 게 우리가 회식 가면은 고기가 딱 굽는 순간 네. 다들 말이 없어지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이제 고기가 좀 익을 동안 네. 이제 모산 선생님의 비움 주스 한번 볼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고기가 나와서 다들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군살을 빼는 다이어트입니다. 그죠? 네. 우리 고기 먹고 사실 이제 죄책감을 또 느끼게 되잖아요. 그 죄책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전 미나리를 이용한 이 비움 주스입니다. 근데 미나리가 사실 맛이 조금 독특하잖아요. 좀 향이 좀 있죠. 네. 향이 좀 있어서 그 향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꽤 되거든요. 오늘은 그 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재료는 미나리, 그리고 양배추, 거기에 좀 단맛을 낼 수 있는 사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미나리랑 양배추를 같이 넣게 되면 아무래도 맛이 좀 중화가 되더라고요. 양배추가 거의 맛이 없잖아요. 네. 무미하다 보니까 미나리의 그런 맛들을 좀 잡아주고 이제 사과의 향이 들어가서 미나리 향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좀 달달하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사과는 좀 미리 아까 시간이 제가 모자랄까 봐 네. 칼질이 서툴잖아요. 사과를 미리 한 4분의 1쪽 잘라놨습니다. 네. 사과 근데 4분의 선생님 1쪽. 껍질까지 같이 하세요. 껍질 같이 해야죠. 네. 사과라든가 이제 배 빼고 모든 이제 과일들, 복숭아처럼 털이 있는 것들 빼고는요, 사실 껍질을 같이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사과 껍질이 또 좋다고 네네. 저 들었었거든요. 고구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먹어주는 게 좋아요. 되게 간단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다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믹서만 있으면 돼요. 믹서만 있으면 돼요. 네. 재료 준비하고 믹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한 번만 더 짜줄게요. 근데 사과를 좀 많이 넣어야 더 달고 맛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다른 것들도 좀 조금씩만 놀렸고요. 네. 시간이 너무. 네. 자, 거기다 이제 미나리. 네. 미나리도 넣고요. 아, 또 주스에 미나리 미나리가 묵즙 많은 이런 거 거 처음 예전에 보네요. 먹었었는데. 그렇죠. 미나리 즙 많이. 근데 그게 채소즙이 생각보다 좀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네. 미나리가 이제 독성이 없으니까 즙을 먹어도 괜찮은 거죠. 물은 어느 정도 그냥 잠길 정도만. 맞습니다. 그거 재료 주면 넣고 되나요? 딱 잠길 정도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갈아주세요. 벌써 다 갈렸어요. 완성됐습니다. 네. 완전히 갈지는 않는군요. 좀 네. 이렇게 씹는 맛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나리가 이제 알칼리성 식품이잖아요. 네. 특히나 이 돼지고기랑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구 같은 데서는 삼겹살이랑 미나리 했고 뭐 미산 페스티벌 뭐 이런 것도 뭐 하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도 궁합이 좋군요. 네, 네. 오. 그리고 미나리 자체가 워낙에 이게 또 대변을 좀 잘 나오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까 미나리를 먹으면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미나리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수군이나 수군채라고 이름을 불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려 시대부터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요, 궁중에 진상을 하는 품목 중에 미나리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귀하게 여겨졌던 거고요. 우리가 워낙 이제 옛날부터 돌미나리, 물미나리, 이게 실제로 돌미나리는 좀 밭에서 나는, 네. 그리고 물미나리는 물가에서 자라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물미라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좀 물가에서 자라는 게 좀 편하니까 최근엔 수경재배나 저렇게 물 속에 있는 물미나리 형태로 좀 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된 것 그러는 같은데. 와중에 제가 네. 지금 다 구웠어요. 구워서 여기 옆에다가요. 이렇게 미나리쌈 하나 넣고 고기 구이 넣고 그다음에 요거 아까 겉절이 만든 거 있잖아요. 네. 요거 요렇게 해서 잡수시면 돼요. 우와. 이렇게 해서 딱 한 상 차림으로 올려놓으시면 오늘은 밥이 없어도 충분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고기 구울 때 많은 어머님들이 일단은 그 쇠고기 구울 때 말이에요. 우리 차 박사님. 차 네. 박사님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고기 구울 때 어떻게 구우세요? 그냥 먹어야죠. 그걸 언제 굽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다른 방법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소고기 구울 때는요, 소고기 양념이 돼 있잖아요. 양념이 될 때는 아까 우리 돼지고기랑 마찬가지로 아주 불을 세게 해서 불판을 완전하게 달군 다음에 불을 살짝 줄여서 양념된 고기를 구우셔야지 고기의 육즙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구이를 할 때
불을 어머님들이 막 세게만 하시거든요. 세게는 안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드리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육회 형태로 날로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속까지 다 익힌다는 생각보다는 불판을 세게 해서 표면을 빨리 익혀가지고 겉을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안에 있는 육즙이 흘러나오면서 맛이 손실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센 불판에서 빨리 겉만 익히는 형태의 그 구이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 돼지고기는 속까지 좀 익혀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조금 중간 정도 불을 가지고 천천히 좀 시간을 두면서 굽는 게 중요합니다. 양념했을 땐 양념이 타니까 돼지고기처럼 살짝 중간 불 정도로 좀 은구가 끈기로 좀 이렇게 구우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마셔볼까요? 네. 예, 요거. 복잡하니까 고깃집 갈 때 박사님 모시고 가면 되겠네요. 제가 잘 구워요. 예. 이거 맛있는데? 한번 잡숴보세요. 이거 네, 향 좋고 맛있죠? 괜찮아. 네. 저는 양배추를 굉장히 좋아해서 양배추 심지까지 제가 다 먹거든요. 네. 제가 가서 연장 젓가락 좀 갖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와. 오구를 안 주셨어요. 네. 이거 근데 미나리 향이 진짜 크게 안 느껴져서 진짜 맛있네. 주스도 전혀 아니, 거부감이 없어요. 봄 어디 도시락처럼 이렇게 해주셔서 네. 요 옆에다가 주먹밥 조그맣게 그렇죠. 하나 네, 다섯 개 맞아요. 정도 이렇게. 네. 그럼 아주 좋겠죠. 너무 좋겠어. 그리고 이게 그리고- 생각보면 쌈을 먹으면 네. 막 엄청 많아갖고 좀 불편했는데 요거 이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딱 모으면 되니까 그쵸.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미나리 구웠잖아요. 미나리 구운 거를 고기에다가 같이 올려서 잡숴보세요. 이렇게. 미나리 향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죠? 이렇게 생것도 좋지만 이렇게 구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내 네. 고기 양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강하지 않죠? 네, 밥 네. 생각 크게 안 나요. 네. 그리고 이 돼지고기 뒷다리살이요, 또 비타민이 또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단백질을 먹을 때 이렇게 약간 퍽퍽하지만 이렇게 같이 양념을 해서 먹고 연육을 시켜서 먹게 되면 훨씬 더 돼지고기 뒷다리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우와. 여기에다가 햇양파에서 나오는 단즙이 있죠. 그거랑 같이 잡수시면 또 아주 천상궁합입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양념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너무 잘 맛있는데. 이거. 그렇죠. 아까 막 이것저것 넣지 하고 몇 개 안 넣으셨잖아요. 간장, 맛술, 마늘 딱 맞아요. 요것만 넣었어요. 야, 이게 맛이 나고 그런데. 아주 그 봄의 향을 느낄 수 있는 맛인 것 같고요. 네. 자,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미나리 겉절이는요, 미나리 줄기 부분 200g과 105이, 햇양파, 그리고 각종 겉절이 양념장 준비해 주시고요. 미나리 입쌈은 미나리 부분 500g과 식초 1큰술, 돼지고기 뒷다리살 준비해 주세요. 햇양파와 마늘종 돼지고기를 양념한 기본 재료도 필요해요. 비움 주스는 미나리와 사과, 양배추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 미나리는요, 노추절을 담근 물에 넣어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미나리는 줄기만 분리해 5에서 6cm로 썰고, 105이는 어슷하게 편 썰고, 흰양파는 곱게 채 썰어 준비하는데요. 겉절이 양념장을 만들고, 미나리, 오이, 흰양파를 넣어 버무립니다. 들기름과 또 깻가루를 더하면 한국식 샐러드, 미나리 겉절이 완성! 또 남은 미나리 잎은 잘 씻어서 미나리 입쌈을 만드는데요.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도톰하게 썰어 맛술과 간장, 다진 마늘을 발라 연육을 한 후 뜨거운 팬에 양념한 돼지고기와 양파, 또 마늘종을 굽습니다. 동그랗게 만든 미나리 잎에 돼지고기와 양파, 마늘종을 올려 함께 싸먹으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미나리 쌈도 완성! 또 하루 한 잔이면 군살과 노화를 싹 빼주는 비움 주스는요, 미나리와 사과, 양배추를 믹서기에 넣고 갈면 됩니다. 미나리 겉절이와 미나리 입쌈, 또 비움 주스로 더 젊고 가벼워지는 동안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이 미나리 같은 그 신선한 향 있잖아요. 네. 이게 사람을 또 젊게 해요. 맞아요. 기분도 상쾌하게 하고. 네. 자, 여러분과 함께 노화 걱정 없는 건강한 동안 다이어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뭔가 살도 빠질 수 있다니까 너무 좋고,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이쯤 되면 또 차 박사님 비법 알아봐야죠. 그렇죠. 이쯤 되면은 나타나는 저의 비법이 있는데 오늘은 저의 비법으로 비만을 잡은 분의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어울리게 공원에서 화끈한 운동 솜씨를 뽐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정적인 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하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위해 고강도 운동을 거뜬히 해내는 걸로 봐서는
20대로 보이는데. 어때요? 제 말이 맞지요? 에? 아, 이제 더 못해요. 불나, 하체. 하체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하체 운동을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운동하는 편이에요. 올해 나이가 올해가 이제 49살입니다. 아, 진짜요? 네, 곧 50이에요. 휘, 내년이면 반백살이라니. 믿어지지 않는 동안 외모와 20대도 울고 갈 만한 탄탄한 몸매. 그녀는 특히 하체 운동에 신경을 쓰는데요. 이건 학교 다닐 때 벌받던 자세랑 비슷한데 10분 이상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이는 동작을 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아기 낳고서도 살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직장 때문에 외국에서 한 5년 정도 살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또 외국 음식이 저한테 또 입에 착착 붙더라고요. 그래서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그 뭐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임신 때의 몸무게 이상을 제가 찌고 한국을 왔죠. 몸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그때는 살이 쪄서인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해 근육질 몸매로 거듭난 그녀. 상체 운동을 할 때는 코어 운동을 통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신경 써서 호흡법을 하고 있습니다. 뺄 때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보다 살 뺄 때보다 지금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식단이 무너지면 소용없겠죠? 지금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식단에도 비밀이 있다는데요. 아이 근데 저기 이 채소가 이거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요 이거? 에? 오늘은 제가 쌈을 싸서 먹을 건데요. 쌈장 대신 저는 토마토를 먹을 거예요. 쌈장 대신 토마토 쌈장이라. 참 좋은 생각이네요. 아, 그런데 무슨 채소를 또 준비하십니까? 에?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고기도 넣고 야채 쌈을 넣어서 먹는 게 포인트예요. 미시라고요? 쌈 채소 속에 또 채소를 넣어서 먹는다고요? 일명 쌈 속의 쌈.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데는 최고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토마토가 목 넘김을 좋게 하고 양념장 역할까지 하니 참말로 먹어도 부담이 없겠구만요. 에? 나도 좀 뽑아요. 야? 아 진짜 너무 배불러요. 정말 많이 먹은 것 같아 보여요. 에? 채소를요. 근데 배부르다면서도 뭘 또 드십니까? 에? 그것도 뭐요? 이거 시서스인데요. 지금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이렇게 배불리 먹었을 때 다이어트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잘 챙겨 먹는 거예요. 3000년 전 인도의 전성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 기록되어 있는 시서스. 캐나다 연방보건부와 영국의 식품표준청에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률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전의 몸으로 정말 돌아가기 싫거든요. 그리고 요요는 정말 무섭고 그래서 요요 없이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주인공의 다이어트와 몸매 유지에 도움을 받았다는 시서스. 앞으로도 당당하게 건강한 몸매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쭉! 아,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탄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식욕 조절인데 그렇죠. 그걸 이렇게 조절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제 군살, 그 중에서도 뱃살을 빼려면은 이 정말 식욕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식욕 조절에 실패하면 안에 내장 지방부터 시작해서 뱃살에 절대 빼는 걸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욕 조절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아마 남아도는 포도당 그 자체가 또 중성지방으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식욕 조절 자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저는 탄수화물 같은 거 포기할래요. 많이 먹으면 그런 거. 맞아요. 포기하실 거예요? 왜냐면 식욕을 어떻게 조절해요?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여기 두 정말. 사람이 이제 식욕 조절이 안 되는 두 사람 사례자. 자, 그럼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예. 네. 자, 시서스. 시서스. 네, 바로 이제 시서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시서스가 바로 이렇게 생긴
식물입니다. 예. 시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나 열대아시아, 중동 지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늘이 내린 식물이라고 부르며 약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요즘 시서스를 조금 먹고 있거든요.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고 저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한 3, 4주 정도 지금 먹고 있는데 저녁 때 느껴지는 공복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장민욱 선생님도 먹고 있다는 시서스 제가 앞으로 앞에 차를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같이 드셔보시죠. 그냥 구수한 맛이에요. 아우. 이걸 저 은근히 타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세다고 느끼시는 예, 분이죠. 이걸 조금 세게 타면. 이게 연하게 타면 그만큼 맛도 좀 연해지니까 보리차처럼 그냥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수하니까 진짜 보리차 같은 느낌. 그렇게 먹으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요즘에 그 시서스 얘기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연예인분들도 다이어트 하실 때 그렇죠. 시서스 뭐 이런 얘기하고. 것들 저기 물 건너에 있는 헐리우드 지역에 있는 스타들 이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었다라고 하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시서스는요.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식욕을 조절하고 체지방을 분해해서 나이살이 줄어드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아니 퀘르세틴 같은 경우에는 양파에 많이 들어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시서스의 풍부한 쿼르세틴, 요게 양파에도 많이 들어있는 건 맞는데요, 양파의 한 60배 정도가 들어있어요. 자, 이 쿼르세틴이 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리파제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방의 흡수 자체를 막고 배설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먹어도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나가는, 그래서 결국 나이살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럼 이걸 먹으면 실제로 식욕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이소람네틴. 이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시서스는요, 레드 와인의 자그만치 1000배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소람네틴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확 줄어요. 네. 특히나 저희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식욕을 잡을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아니면 뭐 예전엔 이 약 먹고 좀 좋았었는데 갈수록 식욕 잡는 게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이 시서스가 이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을 좀 이렇게 관장을 하니까 이걸 먹어주면 식욕 조절도 되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시서스 추출물을 8주간 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임상 실험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자, 체중은 평균 7.4kg, 체지방량은 12.8% 감소했고요. 허리둘레, 이거 참 예민하죠. 평균 8.6cm, 그러니까 한 3에서 4인치 정도 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3, 4인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엄청난 건데. 1인치만 줄어도 헐거워졌어 우리가 막 그렇죠. 이러는데. 이게 뭐 그냥 제가 다행히 그냥 또 이 4인치에 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제가 입는 바지. 32인치. 자, 정말 32 맞아요? 32. 배 밑에 걸치면 돼요. 예. 아유, 자, 그것까지. 자, 그리고요, 또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예인 씨. 28인치. 어머. 그러면은 이게 뭐 바지만 봐도 이만큼인데요. 그냥 4인치 차이네요, 그게. 저하고 예인 씨 느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인치 차이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4인치는. 근데 진짜로 이게 저 식욕만 좀 줄여도 아니 식욕 전체를 줄이는 게 아니고 네. 밤에 먹는 것만 좀 줄여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식욕 주체가 안 되시는 분들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만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를 한번 시작하면 끝을 모르고 계속 드시는 분들. 그냥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으면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계속 먹는 케이스가 바로 첫 번째, 포만감을 못 느끼시는 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복감을 이겨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고픈 걸 못 참으니까 또 이것저것 집어먹게 되고요.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난 2번. 2번이세요? 저도 이거. 둘 다. 네. 허기가 좀 힘들어요. 못 참아요, 배고프면. 우선 이 포만감이 잘 조절이 되려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 호르몬이 잘 나와줘야 되고 이 잘 나와준 렙틴 호르몬을 잘 받아들여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비만이신 분들이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높으니까 적당한 만큼의 렙틴 호르몬이 나와줘도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바로 이 렙틴을 조절해야 하고 게다가 공복감을 조절해주기 위해서는 행복한 느낌이 좀 많아지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만감 그리고 공복감을 조절하는 렙틴과 세로토닌의 호르몬 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30% 정도 증가하니까 네. 그만큼 좀 덜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공복감과 포만감, 저는 특히 사실 공복감에 조금 더 취약한 편이긴 한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녁 때 좀 받긴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시서스가 세로토닌 분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임상 테스트 결과들이 있는데요.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시킨 후에 세로토닌 호르몬의 변화를 한번 봤더니 대략 한 115.7% 정도 분비가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지방분해 호르몬이 아디포넥틴 역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8주간 이 시서스와 또 위약만 먹은 그룹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시서스를 먹은 그룹은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 수치가 증가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위약군은 전혀 증가를 하질 않았는데 그 둘의 차이가 무려 17배나 났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알겠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연구 결과만 얘기하면 잘 몰라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영상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은요, 한쪽은 그냥 물에 아밀라제를 각각 다 넣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한쪽에만 시서스 가루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빵을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시서스를 넣지 않은 곳은 저렇게 다 분해가 돼가지고 녹아가 없어졌죠. 네. 효소의 작용이고요. 근데 시서스가 들어가 있는 쪽은 효소 작용이 없이 그냥 식빵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저게 우리 몸속에서 작용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식빵이 잘 분해가 되지 않고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섭취 시에 주의할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하루 권장 섭취량이 300mg이니까 이걸 지키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은 또 이 설사라든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좀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지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또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동안을 유지해 가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곳에 따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많은 양은 아니라고. 네, 적은 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실 필요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